신나게 일해봅시다. Expose those cats who pose as heroes, take advantage of blacks. The government's gangsters so crooked. A war going on, so where y'all at? Fight the power, cause great responsibility. Ask the police, who's stopping you from killing me? This ass is fiascos are looped by PE. If it's Einstein, then we believe in TV. Spreading riches is this new thing about snitches. Watch the masses move as the masses switches. System kissed them, but barely missed her. My soul intention to save my brothers and sisters. Get up! That's what you gotta do. You got to tell them just like that. You know what I'm saying? Cause yo, let me tell you a little something, man. These brothers running around, hard-headed, they get a little jealous, you know what I'm saying? Just like that. You know, they try to bring you down with them. But yo, Chuck, you got to tell them just like that. Screaming cakes are 20 years later. Of course it does what consciousness.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는데 100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0일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일, 가장 잘못한 일을 꼽을 거예요. 대놓고 뭐 비판, 대놓고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씩 뽑아야 돼요. 아니, 잘못한 거 꼭 뽑아주시고 잘한 거 꼭 뽑아주세요. 잘한 일은 누가 뭐래도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던 것. 이 또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정말 안 좋은 뉴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불편한 일들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내용들을 회피하고 참모들 뒤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질문에 대해서도 꿋꿋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졌다는 것. 그게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시대를 열었던 의미고, 그래서 오늘 도어 스태핑을 얘기하는 대통령의 말투와 눈빛을 보면 이건 내 진심이다. 네. 여기 담겨 있었고요. 잘한 일. 계속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네. 앞으로도 불편한 뉴스가 나왔을 때 숨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 진정성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시면 또 역시 좋겠다. 그랬군요. 아니 잘한 걸 솔직히 작가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몇 번을 물어보길래 네. 웬만하면 대답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어 스태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시작만 좋았다. 아, 시작만 좋았다. 시도가 좋았다. 시도가 좋았다. 시도. 그렇죠. 좋았다. 거기까지만 좋았습니다. 못한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못한 거 하나. 하나입니다. 네. 하나. 다른 거 아니고요. 전 정부 장관 중에 이렇게 뛰어난 장관, 훌륭한 장관 보셨습니까? 이 말. 도어 스태핑이 나온 말이죠.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결국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고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전 정부 탓만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전은 없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실망스러워요. 이런 말이 결국은 국민들한테는 좋게 들리지 않거든요. 아니 그 뭐 자기가 추천하신 분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지. 지금 박순애 전 장관이 됐죠.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돼가지고 스스로 사퇴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장관을 치켜 세우시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민심과 좀 동떨어진 네, 발언. 그런 발언. 그게 네. 가장 잘못된 일이다. 박순애 장관의 말을 꼽았는데 박순애 장관의 행동을 꼽겠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그 교육 문제를 했던 것.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네. 사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도 없었고 맞습니다. 인수위 때도 공론화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급작스럽게 끄집어내면서부터 네. 국민들께 특히 그 정치에는 관심이 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깜짝 놀라셨던 많은 국민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리를 빌어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즉각 경제 수준의 잦은 사태를 끌어낸 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즉각? 제가 봐선 거의 즉각이었어요. 휴가 때 그 내용을 즉각 맞죠? 확실하죠?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던 월요일에 즉각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일 준비가 항상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을 들어봤고 이제부터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렇죠. 국민들의 실제 100일 평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일간의 네. 여론이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 그거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리얼미터도 이제 5월 둘째 주에 긍정평가가 50%였고 8월 둘째 주가 37%였었습니다. 6월 뭐 마지막 주, 예, 6월 뭐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런 즈음에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서 이제 X자가 뭐 보여지는데요. 나토 순방 전후 같아요. 네,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혹은 뭐 그 지인분들과 관련된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점점 더 부정평가가 늘어났는데 지금 취임 100일이 됐단 말이에요. 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취임 100일 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마음때쯤에 네. 2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 더 낮았었고요. 다른 대통령 분들은 조금 이거보다는 이제 높았죠. 네. YS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높았고 근데 이제 워낙 득표율 격차가 아주 1%포인트도 안 되는 근소한 격차로 끝난 데다가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야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당 쪽에서는 이제 대선 이제 불복 심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출발선에 섰는데 인사 문제라든지 또 여당 내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이제 윤 핵관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시작점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의 현장 민심을 알 수 있는 게 또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20%대의 지지율만큼이나 힘들었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하다라고 하는 감성 연관어는 이제 하나로 크게 나타났지만 부정 감성 연관어가 많이 직결되면서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여론조사상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 지지율 긍부정 판세가 형성돼 있다.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KBS가 이제 8.15 특집 여론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정평가 이후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측근 중심 편중, 부실 인사가 34.9%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독단적인 일처리, 경제 민생 해결책 부족 18%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조사 기관들도 부정평가 이유 이제 물어보면 인사 문제가 거의 빅3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톱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정, 또 상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적 채용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아쉬움 많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인사 문제를 꼽았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정치 토크쇼 더 라이브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페셜 DJ 최진봉 DJ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들려드리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을까? 고심의 고심을 거친 끝에 제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뮤직 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정현의 바꿔를 선곡을 해주셨는데 큰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는 김병민 교수님도 웃었어요. 그렇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먼저는 인적 쇄신.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정말 너무 미온적이에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번에 그 수석들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수석들에 대해서도 보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문제 있는 라인들을 좀 교체를 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꾸라, 첫째. 두 번째, 대통령께서 보고 있는 지지율에 대한 어떤 인식이에요. 지지율 연연하지 않는다.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그럼 지지율은 민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건 민심이에요. 그걸 민심으로 보지 않고 지지율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버리고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민심을 그러면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생각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자회견에서도 인적 쇄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그 자체를 약간 좀 정치적 쇼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만한데 조금 전에 선곡하신 그 바꿔에 대한 문제,
별 고민 없이 선거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얘기가 뭐냐면 휴가 기간을 통해서 쭉 돌아보고 민심을 겸허히 경청하는데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처방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진단 과정이 있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바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그동안에 검찰 편중 인사, 사적 채용 이거는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 아까 바꿔라고 하는 노래가 나올 때 한 명 한 명씩 막 사라지더라고요. 문제가 있던 내각 인사들 바꿨고 문제가 있다는 유튜버 진 누가 맞던 사람들도 바꾸고 정리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아마 바꾸는 과정이 있을 텐데 쇼는 하지 않겠다라고 늘 얘기해 왔던 만큼 국민들에게 좀 진정성 있는 변화를 꿈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쇼가 아니라 타이밍을 맨날 놓쳐요. 빨리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그게 길게 가면 갈수록 무리수가 돼요. 예를 들면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처음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신 분 그 논란 많아가지고 얼마나 비판이 컸습니까? 근데도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하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비서실 같은 경우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하고 나서도 별 소득이 없게 됩니다. 김명희 교수님, 그러면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해서 뭐 좀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적 쇄신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본질적인 인적 쇄신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병민 DJ 누구에게 어떤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저는 100일을 맞아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인적 쇄신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빙의를 해서 이 노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김병민 교수님. 아주 뻔뻔하고 노골적입니다. 제작진하고 뭐 얘기 오갔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누가 보면 영상을 제가 만들지 알겠는데 김병민 나를 데려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작년 이맘때쯤 윤석열 대통령 처음 만났어요. 일면식도 없던 사람 처음 만나서 선거를 치르면서 거의 매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땐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랑 국가를 바꿀 수 있는 마음들 아마 갖고 있을 텐데 한 명, 두 명 했다가 인사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을 지금 고르는데 고민과 고심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체육 앵커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소개를 시켜주면 아마 다음번에 새롭게 인적 쇄신이 있을 때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주 귀한 분들 모셨으니까 윤석열 정부 잘 돼야 또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언 짧게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내부 총질은 3월에도 있었고 6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는 다들 포용하고 또 낮은 자세로 가다가 선거만 끝나면 이제 고개 들고 이렇게 좀 건방 떠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정치권의 모습.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낮은 자세로 선거 때와 같이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 남은 임기. 조심으로 가자. 낮은 자세를 강조해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뭐 38번이나 또 거론을 했는데 저는 그 국민을 국민 학생의 눈높이에 맡겨. 초등학생. 그만큼 저 국민이 들어가는 게 우리 때는 국민 학생이었고 정말 국민 학생, 초등학생들 하하하 호호 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치를 한다면 지지율 올라갈 걸로 봅니다. 눈높이 정치.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정말 민심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떤 판단과 민심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지지율이나 민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셔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을 경청하라. 오늘이 100일인데요. 제가 애를 3명 키워보니까 100일이 되면 100일이 기적이 찾아옵니다. 100일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국민들께서 주신 얘기들 아마 잘 경청하고 있을 거니까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 출발할 거라고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